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시타바 추봉기입니다. 지난 3일 레이와 아저씨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을 연임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1년 만에 갑자기 총리직을 내려놓겠다고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어 새 자민당 총재와 일본 총리에 올라서 아베의 갑작스런 사태로 인한 권력 공백을 일단 진정시켰고, 친중파인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이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연임 의사를 거듭 밝혀왔었습니다. 연임 포기 선언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일본 언론은 스가 총리가 연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입니다. 거의 180도 달라진 태도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대책 활동과 자민당 총재 선거 활동이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며 코로나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 총리가 돌연 연임을 포기하게 된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주요 계파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스가 총리가 밝힌 이유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임을 포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역 실패입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왔지만 일본의 확진자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며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확진자 수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5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감염자 수는 1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스가 총리에 대한 여론 지지도는 계속 하락해 2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지지도가 낮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가 연임 포기를 결심하게 된 주된 원인을 방역 실패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이유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 강행에 따른 그 후유증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자 일본 국민과 기업들은 사태 확산을 우려해 올림픽 개최를 반대했지만 스가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올림픽 개최는 아베 전 총리의 바람이기도 했죠. 그러나 올림픽 감행 후 스가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일본의 올림픽 총리 징크스에 걸려든 것 같습니다. 그는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하시모토 류타로 등 전 총리에 이어 올림픽 개최 직후 사임을 하게 된 일본 총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정적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친중파 세력의 반격입니다. 아마도 세 번째 이유가 스가 총리가 불출마를 결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출마를 포기한 이유는 지난 9월 6일로 예정된 자민당 고위 인사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스가 총리는 지난 8월 말 당내 핵심 간부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교체하는 등 자민당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려고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무엇 때문에 도시히로를 교체하려고 했을까요? 도시히로는 친중파 인사로 오랫동안 중국 고위층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시진핑, 왕치산, 왕이 등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과 만나서 친분을 쌓기도 했습니다.
도시히로는 또 자민당 간사적으로 당내 재정권을 갖고 있어 후보자의 자금 배분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민당 의원들이 도시히로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는 도시히로를 자민당 간사장직에서 내려놓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히로를 반대하는 젊은 의원들로 하여금 스가의 총재와 총리 연임을 지지하도록 하고 많은 젊은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도시히로도 인사조정만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며 스가 총리에게 인사교체를 수락할 용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스가에게 걱정 말고 인사를 조정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오전 11시 17분 스가 총리가 도시히로를 만난 다음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과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스가 총리는 갑자기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연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여 시간 만에 갑자기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친중파인 도시히로를 교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면서 결국 연임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추측컨대 스가 총리는 퇴진 압박을 받았거나 친중파를 교체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가 누군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 배우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궁중투쟁이 스가 총리가 연임을 포기하게 된 제1차 주범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궁중싸움의 배후에는 미중 1일 간의 권력 삼각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 총리가 연임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국제정세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우선 9월 말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선거와 11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의 선거는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일본 선거가 미일 동맹과 중국에 대해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아베에서 스가로 이어지는 일본의 아태 정책 노선은 기본적으로 친미, 우대, 항중공이었습니다. 특히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만 해협의 안전과 평화를 중시했으며 미일 양국 간 고위층 교류를 통해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스가 총리가 연임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일본 총리가 누가 될 것이며 새 총리는 과연 아베와 스가의 노선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점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하에 미일 공동으로 중국에 맞서는 전략 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강경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비둘기파처럼 유약해질 것인가 하는 점은 미중 모두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곧 있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일본 총선은 미중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만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일본의 개입 여부입니다. 스가 정부는 대만 해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강조했고 기시 방위상도 대만의 생존을 위해 국제사회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은 자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기시 방위상은 미 국방장관에게 대만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일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일본은 미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아수다로 일본 부총리도 최근 대만을 방어해 중국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며 중국군이 무력을 행사하면
미국과 연합해 대만을 방어하겠다며 더 노골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실제로 출兵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측의 잇따른 발언은 중국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 일본 총리의 대만에 대한 정책과 태도는 대만의 안보와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대만과 일본의 우호관계는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베에서 스가 정부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의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대만을 적극 옹호하는 등 대만이 중국의 통전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총리가 친중파로 바뀌면 대만과 일본의 양자관계가 냉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등등으로 올해 일본 대선은 그만큼 중요한 국제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제1도련선이 중국에 의해 뚫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확장을 막는 중요한 방어선이었지만 현재는 일본과 대만이 중국에 맞서겠다고 뜻을 분명히 하였을 뿐 이를 둘러싸고 큰 충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지만 한국 정부는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이웃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고 있죠.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주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과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정학적 문제에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도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대량으로 기증받는 등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중국에 반기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일본 총리가 친중파가 되면 제1도련선은 대만만 맞설 것이고 친중파 총리는 오키나와 해역 통제를 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군은 이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대만을 포위하는 것은 물론 제1도련선까지도 돌파해서 태평양까지 손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는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정보 협력 체제입니다.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펼쳤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에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본도 언급되긴 했지만 한국이 먼저 언급되었죠.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레 미국에서 먼저 한국을 가입시키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 호주 주재 일본 대사가 일본이 6번째 눈으로 부상하는데 진전이 있으며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지만 올해 있을 일본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리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중파가 일본 총리로 선출되면 파이브 아이즈 가입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가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최소 5가지 정도의 사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일본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대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죠. 누가 당선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자민당 내 우파인 기시다 후미오 그리고 친중파인 이시다 시게루, 항중파인 고노 다루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10%로 매우 낮습니다. 이런 점은 친중 정치인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일본 선거 개입 역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